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걷거나 운동할 때 이동을 도와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발에 쓰인 만큼 발과 관련된 질병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정말 바쁘실 텐데 저희가 원장님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뭐 약간은 귀찮은데요. 그래도 네.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발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예, 예. 나눠봤는데 예. 오늘은 발목이 아니라 예. 이 또 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 예. 뭐 우리 발도 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가장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한 것들이 또 많으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몸 중에서 발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대로 그때마다 피로를 풀어주면 좋은데 피로도 제대로 못 풀어주고 예, 예.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프기까지 하면 참 서러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발이. 예, 네, 발이 예. 정말 서러워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발이 우리를 아프면은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을 하는데.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그 질병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 발에는 예. 뼈와 인대가 많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얼마나 됩니까? 우리 손에 있는 뼈 정도만큼 되는데요. 알파벳이 몇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26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 발에 있는 뼈도 2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네요. 예, 한쪽이 26개니까 반대쪽까지 합치면은 52개 정도 뼈로 네.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250개 뼈 중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에는 한 107개 정도의 인대와 근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만큼 근육하고 뼈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발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 우리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발이 가장 예. 사람을 서게 하고 또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건데 예,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팔이 아프면은 팔걸이하고 이동할 수 있지만 다리가 아프면은 목발을 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동에 제한이 많고 생활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네. 자, 발의 모양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예, 예. 그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뭐 우리 예전에 소설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우리 발 모양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상대적으로 길고 칼발이라고 하죠. 엄지발가락부터 우리 새끼발가락까지 하나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이 그리스 타입이라 그러는데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뭉치발이라 그래가지고 발 모양 자체가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이렇게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는 제 발만 보다가 이제 환자분을 발을 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예. 그렇군요. 아까 녹화 전에 예. 제 발을 보셨는데 제 발은 어떻게 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상이라고 뭐 정상이 비정상이 없는 거고요. 본인 발이 이쁘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발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참 무척 많겠죠, 아무래도. 예, 많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발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발 건강은 일단은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달릴 때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 여기 관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발을 걸을 때도 어떤 분들은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뿐히 걷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고 충격을 완충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 족저근막염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모형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발 모양이 아치형으로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치가 그냥 아치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 단단한 족저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족저근이 발을 아치로 만들어주고 그 아치로 만들어진 족저근이 단단해져서
그러니까 고무줄 같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단단해지다 보니까 그 체중 부하가 발 뒤꿈치나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서 통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족저근막염의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게요.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는데 뒤꿈치가 많이 아프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신발을 신으니까 잘 못 느끼시는데 집에 계실 때는 거의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발 체중이 갑자기 부하가 됐을 때 요 뒤꿈치를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한 30분, 1시간 이상 걸을 수도 있는데 족저근막염이 있으면은 한 5분, 10분 걸으시면은 다리가 아프셔서 마사지를 하고 걸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보행에 굉장히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리가 안 좋으시면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은 고관절이라든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치료 방법은 일단은 엑스레이를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요 뒤에 있는 우리 뒤쪽 뼈가 골국이 있는지 급성인지 아니면 만성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좀 틀린데요. 우리가 급성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물리치료라든가 소염제를 드시면 많이 완화가 되시고요. 조금 만성으로 봤을 때는 골국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우리 충격파 치료를 해서 골국을 조금 깨준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을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셔가지고 그 족저근을 좀 이완시켜 주면은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통증이 오래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쓸 수 있도록 반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저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킬레스 건염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근육을 같이 풀어주시면은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호전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머님들에게 많이 생기는 예, 예. 무지외반증 예, 예. 이것도 대표적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증상은 어떻고 또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지외반증 우리 발 모양이 다 이렇게만 평생 살아가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많이 걷거나 신발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발의 체중 부하에 따라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발가락 중족지 관절에 통증이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발가락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신발을 잘 안 벗으시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행이 제대로 안 되면은 띠뚱띠뚱 걷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다른 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은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정상 보행 같은 경우는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픈 쪽 발가락 쪽으로 자꾸 체중이 이동하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지외반증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박지성 선수의 발, 예. 그 평발. 예. 그래서 참 유명하잖아요. 예, 평발이. 예, 평발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예, 예. 정확하게 평발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발은 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정상 아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상 아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여기 인대가 잡아줍니다. 여기 늘어나지 않도록 이 인대가 약해지고 해서 이 족저근이 벌어지고 아치가 없어지는 걸 평발이라 그럽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평발이 있으면은 군대를 빠지지 않냐 네, 군대 했는데 면제죠. 요즘에는 기능성 평발도 있고 고정형 평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발이라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요. 평발이 고정이 돼서 통증을 동반했을 때 정밀 검사를 해서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 평발이 있으면 가장 문제는 일단 걸을 때 우리가 사뿐사뿐 걷지 못하고 처벅처벅 걷게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오래 걷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래 걷기가 어려워지면은 발바닥에 자꾸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다 보면은 발의 변형들도 좀 올 수 있겠죠. 예. 그게 평발입니다. 대표적인.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 예, 예. 박지성 선수는 90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을 뛰거든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발바닥 다른 근육들이 없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체중 부하가 많이 가지만은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런 운동하신 축구 선수들은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장단지구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근육들이 발달돼 있어서 운동할 때 무리 없이 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계속 박지성 선수도 런닝머신 맨발로 한 2시간 달리면은 아마 아파서 못 달릴 겁니다. 예, 운동화라든지 그거에 맞는 신발을 신고 다른 근육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건데 저 일반인들도 평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적응해서 잘 쓰면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등산 같은 거 본인한테 안 맞는 이런 신발을 신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발이 아프면 예, 예. 허리도 이렇게 영향을 가잖아요. 허리에도. 예, 예.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예. 우리 몸은 모든 움직임이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팽이를 돌렸을 때 꼭 바르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울어서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이 축이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축에서 가장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이 발이. 밑에가 불안정하면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우리가 허리 근육 같은 거 자세를 잡아주려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동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리가 갈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런 여기 도시에 있는 이런 인도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은 계속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심 잡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발목이라든가 발바닥이 불안정하면은 허리나 골반에 한 달, 2달 지나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 주변에도 팔자 걸음. 예. 예, 저도 이제 예전에 팔자 걸음을 걷다가 예, 좀 예. 걸음 방법을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아무래도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잘못된 보행 패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상적인 보행 패턴. 예. 저기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사회자님 발바닥의 중심 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발가락으로 지나갈까요? 우리 무게 중심이 걸을 때? 엄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유 공부 많이 그냥 하셨는데요. 찍었습니다. 네. 우리 발 뒤꿈치에서 체중이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걸을 때 15도 정도 옆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게 바른 걸음인데 우리가 걸을 때 15도 정도 옆으로 가야지 이 축에 맞아서 바르게 걷는 건데 팔자 걸음을 하게 되면은 이게 30도, 40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체중이 엄지발가락으로 가지 않고 밑에 이 중족골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신은 조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발목에 염자라든지 다른 그 부가적인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걸음보다 우리가 습관을 바르게 걷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또 여성분들도 팔자 걸음 걷는 분도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있죠. 보시면은 뭐 힐 같은 거 신을 때라든가 이렇게 높은 신발을 신을 때는 더더군다나 엄지발가락에 어떤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으로 체중 부하를 제대로 하시고 이쁘게 이렇게 다리 모양 자체도 이렇게 만드시려면은 바른 걸음을 걷는 게 좋습니다. 예. 사실 팔자 걸음으로 걷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원래 우리가 잠잘 때도 다리를 벌리고 자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장 그 휴식하는 포션입니다. 여기 팔자 걸음 걷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할 때는 다른 근육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바른 걸음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람되게 좀 궁금한 게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구두를 신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안쪽 굽이 많이 다를 때도 있고 바깥쪽 굽이 다를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이것도 무슨 그 발과 영향이 있나요? 우리 요즘에 병원에서는 족저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어느 부분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 아랫부분이 다른 게 틀려집니다.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쪽, 뒤쪽에 많이 달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쪽 부분이 달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뭐 보급이 돼 있으니까 자기 걷는 모습을, 신발 신고 걷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서 보셔도 내가 어떻게 걷는구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걷는구나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신발이 한쪽으로 닳게 되면 가장 문제는 신발이 자꾸 벗겨집니다.
그리고 발을 자꾸 끌고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발끈을 안 묶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제대로 정상 보행을 하기 어렵겠죠. 그 친구들은 갈 때 발을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요 뒤꿈치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바른 걸음은 더더군다나 안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원장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예.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이 발의 중요성이 예, 예. 상당히 예. 정말 중요한 거구나.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발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힘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아킬레스건. 예.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아킬레스건이 상당히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가장 큰 인대인데 이 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킬레스건 아까 말씀드린 모든 발에 생기는 질환의 가장 중심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면은 운동 좋아하시니까 네. 운동하시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졌다는 분 한두 번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죠. 많이 들었죠. 우리가 구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달리기를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아킬레스건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넓고 가장 부피가 큰 근육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왜 중요하냐? 아킬레스건은 이렇게 서 있을 때 허리에서도 무게를 잡지만은 이 발바닥에 체중을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착지를 할 때 이 아킬레스건이 어떻게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착지 우리가 낙법 같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킬레스건이 발달된 사람은 낙법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상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뭐 건물도 기둥이 무너지면 예.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아킬레스건이 이뻐야지 우리 여성분들, 남성 그러니까 발목 이쁜 아가씨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킬레스건을 잘 관리를 하면은 발목이 굉장히 이쁘게 라인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신발 신을 때도 발목이 굉장히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럼 발목이 좀 두꺼운 분들은 더 그만큼 단단한 기둥을 갖고 그쪽으로 계시는 체중이 뒤쪽으로 많이 부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체중이 아킬레스건 앞쪽으로 체중이 갑니다. 이 앞쪽으로 가는데 밑에서는 요 뒤에 붙지만은 우리가 가장 뒤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체중 부하가 뒤로 안 가고 고르게 정상적인 보행을 한다 그러면 아킬레스건 뒤쪽이 굉장히 슬림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라는 예, 거죠. 예. 자, 요통과 함께 발목은 특히 이게 자주 다치는 관절인데 이게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르게 걷는다고 하지만은 기울어진 데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발목에 좀 무리가 가 있고요. 그 모양 자체가 경직관절이라 그래서 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특히 바깥쪽 우리가 발목 빌 때 거의 안쪽에 삐는 것보다 바깥쪽을 많이 삐지 않습니까? 이 바깥쪽에 4개의 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대가 앞쪽으로 물이 간다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꺾였을 때 주로 많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발목은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한두 번씩은 다 삐는데 삐었다고 얘기하는데 삔 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신발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화끈이 늘어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꽉 조이지 않으면은 항시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발에 따라서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어서 발목이 손상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젊은 여성들을 포함해서 이 발목이나 발에 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서서 진행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예. 발목에 좀 통증이 올 때도 있고 예. 되게 막 발에 무리가 갈 때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질환들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여성분들한테 특히 요즘에는 걸그룹들이 하이를 되게 많이 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우리 여성분들도 힐을 많이 신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상 보행은 이 뒤꿈치에서부터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거의
이 중족지 관절 쪽으로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되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발 모양에서 제가 표시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요 뒤쪽에 발가락으로 올라가는 이 지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발가락에도 감각,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발가락 굉장히 예민한 성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도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조여지는 위에서 높은 신발로 조여지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요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눌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간신경종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염증도 생기고 그런 분들은 특히 더더군다나 이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좀 많이 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뭐 힐은 갖고 다니는 신고 다니다가 어떨 때는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이렇게 네네. 갖고 다니는 게 이 지간신경염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 신발을 같이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게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근골기 질환도 그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발목 염좌가 생겼을 때 예.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발목이 있을 때는 발목에 뼈 삔다든지 아니면 다쳤을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쉰다는 게 발목에 쉬는 거는 체중 부하를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목발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기부스를 하신다든지 하셔갖고서 그 인대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스팩을 하셔가지고 한번 붓게 되면은 자꾸 피들이 몰려지면은 다른 조직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갑게 하셔갖고서 부기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목 보호대라든지 아니면은 압박붕대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잘 때 꼭 다리 올려놓고 자시는 게 발목에 어떤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최근에는 그 발목 염좌가 있을 때 엑스레이와 함께 새로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그 골절이 있는지 미세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심한 경우는 MRI를 찍는데 MRI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급돼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요 인대의 손상이라든지 근막의 손상을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손상돼 있고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그 인대를 재생해주는 이런 치료도 같이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지간신경, 예. 그 신경종이라는 진단이 있는데 예. 좀 생소하잖아요. 예. 좀 정확하게 예. 설명해 주세요. 지간신경종은 말씀드린 같이 이 중족지 관절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본인이 셀프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발을 쭉 피셔가지고 양쪽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사이를 눌러보시면은 네. 여기가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쪽을 직접 압통을 눌러봤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의 발가락이 감각이 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그냥 염증 치료라든지 여기에 국소적으로 충격파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좀 심해지는 경우는 요 신경 자체를 이렇게 그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발을 많이 썼을 때 그냥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곤 하는데 예. 뭐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라는 거는 한 자세로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굳어지기 때문에 고무줄하고 똑같습니다. 고무줄 처음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탄력성을 좀 줘야지 제대로 우리가 잘 늘어나는 거 똑같이 인대도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침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운동 전에 그다음에 운동 끝난 다음에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도 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족부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족부질환 진단은 일단은 보행 패턴을 좀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족저압 측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발목에 불안정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발 건강 지킬 수 있는 꿀 아주 핫한 팁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이 가장 어려운 건데요. 네. 이 자전거의 타이어 여기 바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은 빨리 못 가고 조금 가다가 그렇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타이어 바퀴에 바람이 단단할수록 더 멀리 가고 그다음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해줘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멀리 좋은 세상 멀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체 부위는 하나같이 다 소중하죠.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민호 원장님과 함께 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컬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